안녕하세요. 30년 경력 노인의학과 전문의 김현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저녁이면 샤워하며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5곳을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 부위들을 방치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무려 90% 이상이 이 5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냄새가 나거나 가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결 사각지대들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만성염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갉아먹고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결국엔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급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자꾸만 몸이 찝찝하고 불편하신 분들, 그 이유의 상당수가 바로 이 방치된 부위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 이 5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균 수명이 최대 15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15년입니다. 손주들 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 은퇴 후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5곳이 어디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 깨달은 건 우리 집안 큰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큰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의 언니분이셨는데 평생을 정말 깔끔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셨고 집안도 항상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큰어머님께서 90을 넘기시면서 갑자기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큰어머님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활기차셨던 분이 소파에 기운 없이 앉아 계셨고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큰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정아, 나 요즘 정말 이상해. 밤에 잠을 푹 자도 아침부터 몸이 천근만근이야.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오전에 시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이제는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렵단다. 자세히 여쭤보니 더 심각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배꼽 주변이 자꾸 가렵고 긁으면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어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귀 뒤쪽에서는 본인도 느낄 만큼 불쾌한 냄새가 났고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자꾸 쓰라리고 따갑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큰어머님이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지고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큰어머님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배꼽 안쪽에 회백색의 때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귀 뒤 주름에는 피지와 각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만성 습진 초기 단계였고 발가락 사이에는 무종균이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님은 매일 샤워를 하셨지만 정작 이 부위들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구부리기 힘들어지고
시력도 떨어져서 꼼꼼히 닦기 어려웠던 거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나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청결 습관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노년기 증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청결 사각지대는 바로 배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배꼽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결과 배꼽은 가장 심각하게 방치되는 부위 중 하나였습니다.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곳이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깊고 좁고 습한 구조 때문에 세균들의 천국이 됩니다. 한 미생물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배꼽 안에는 무려 1,400여 종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00종입니다. 변기 시트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세균들은 땀과 피지, 각질이 섞여 만들어진 노폐물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죠. 문제는 이 독소들이 배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꼽은 복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서 생긴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 중에 원인 모를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배꼽을 확인해 보니 안쪽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면봉으로 살짝 닦아보니 악취와 함께 끈적한 노폐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일주일간 배꼽 청결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그분은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배꼽 청결관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면봉을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순한 비누를 살짝 묻힙니다. 그리고 배꼽 안쪽 주름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닦아낸 후가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배꼽이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이렇게 해주셔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만약 배꼽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붉게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미 감염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귀 뒤쪽 주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할 때 귀 앞쪽은 씻어도 귀 뒤는 잘 안 씻으십니다.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다리에 가려져서 더욱 소홀하게 됩니다. 귀 뒤쪽은 피지선이 매우 발달한 부위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에 최적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이 부위의 만성염증이 뇌 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 뒤쪽 림프절은 뇌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성염증이 생기면 뇌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런 미세염증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초기 증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귀 뒤 청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 뒤는 샤워할 때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세 번째 사각지대는 겨드랑이 안쪽입니다. 겨드랑이는 그냥 땀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을 통해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위생 관리가 불량하면 이 림프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림프액의 흐름이 막히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겨드랑이를 씻을 때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팔 쪽에서 가슴 중앙 방향으로
림프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라고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해져서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겨드랑이가 축축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사각지대는 사타구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씻지 못하시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습기가 많이 차는 곳 중 하나입니다. 속옷으로 덮여 있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서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곰팡이균이나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가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습진이나 피부염으로 발전합니다. 심해지면 걸을 때마다 쓰라리고 아픕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통증 때문에 자세가 비뚤어지고 그러다 보면 허리와 무릎에도 무리가 갑니다. 결국 보행이 불편해지고 낙상 위험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사타구니 청결의 핵심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반 비누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나 순한 베이비 비누를 사용하세요. 부드럽게 씻어낸 후 깨끗하고 마른 수건으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와 마찬가지로 림프 방향을 따라 씻어주세요. 사타구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사각지대는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제2위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발끝까지 혈액이 잘 안 가고 면역세포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좀이 생기면 단순히 가렵고 냄새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발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 관리는 따뜻한 물로 족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발톱 주변도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전히 말리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무좀균의 온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올바른 청결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청결의 핵심은 깨끗하게보다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씻기만 하면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씻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축축한 환경. 이게 바로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세균 번식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 2장을 준비하라고요. 첫 번째 수건으로는 전신의 물기를 대략 닦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른 수건으로 오늘 말씀드린 5부위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습니다. 배꼽 안쪽, 귀 뒤 주름, 겨드랑이 안쪽,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이 5곳을 마른 수건으로 눌러 닦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림프 방향을 따라 씻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림프액이 잘 흐르면 독소와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림프액이 정체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팔 쪽에서 가슴 중앙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사타구니는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요. 이렇게 림프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씻어주면 단순히 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림프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고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핵심 습관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니 면역력이 강해진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습관은 전용 수건과 비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한 장의 수건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닦으십니다. 또 온 가족이 하나의 비누를 함께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한 장의 수건으로 모든 부위를 닦으면 세균의 교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발에 있던 무좀균이 얼굴로 옮겨갈 수 있고 겨드랑이의 세균이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 수건 외에 작은 수건 한두 장을 더 준비하세요. 그리고 발, 사타구니, 겨드랑이처럼 감염에 취약한 부위는 이 전용 수건으로만 닦으세요.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비누를 공유하면 비누 표면에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사타구니나 발을 씻는 데 사용한 비누를 얼굴에 쓰면 안 됩니다. 부위별로 전용 비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과 사타구니에는 항균 기능이 있는 순한 비누를, 얼굴에는 저자극 세안제를 사용하세요.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1,000원짜리 작은 비누 몇 개면 됩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환경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주변 환경이 불결하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머리카락과 속옷 관리가 중요합니다. 긴 머리카락은 귀 뒤의 통풍을 막습니다. 샤워 후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축축한 상태로 두면 귀 뒤가 습해집니다. 이게 바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드라이어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귀 뒤쪽과 목덜미를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머리를 묶을 때도 너무 타이트하게 묶지 마세요. 통풍이 안 되면 두피와 귀 뒤에 습기가 차게 됩니다. 속옷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에 꽉 끼는 속옷은 사타구니의 습도를 높입니다. 통기성이 좋은 순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두 번 속옷을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사타구니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 부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5 부위를 방치했을 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조금 가렵고 냄새가 나고 불편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졸음이 쏟아집니다. 통증도 생깁니다. 걸을 때마다 사타구니가 쓰라리고 발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보행이 불편해지면서 자세가 비뚤어지고 허리와 무릎까지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집에만 있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근육은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 수명이 단축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이 5군데 중 단 한 부위라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 전체의 건강 균형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증명했습니다.
배꼽을 일주일간 깨끗이 관리한 후 만성 피로가 줄었다는 분. 발가락 사이를 매일 건조시킨 후 무좀이 사라졌다는 분. 귀 뒤를 꼼꼼히 씻은 후 두통이 없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발가락 사이를 한 번 더 닦아보세요. 내일 아침 샤워 후 배꼽을 면봉으로 살짝 닦아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평생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30년 경력 의사로서, 한 사람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15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